정부가 지난해 거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4조 9천억 원. 이 돈은 부동산 교부세란 이름으로 전국 시군에 나눠줍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으로선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시군이 받은 돈은 4,055억 원. 강원도에서 거친 종부세보다 5배 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방 재정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200억 규모는 지자체에서 입장에서 보면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내국세율을 높여서라도 좀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로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춘천, 원주, 강릉 등 대도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완화로 양양과 양구, 고성 등 군단위 지역은 이미 재정 수입이 2% 이상 줄었습니다. 강원도 전체론 수입 감소액이 2,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감면 논의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지방 재정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50%에서 30%로 낮아질 경우 강원도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세 감소폭이 1,000억 원 이상 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군에 어떤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서로 의견을 계속 교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시군 평균 재정 자립도 13.9%. 지방의 주요 수입원이 크게 줄 수 있는 만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강원도 재정에 대한 악영향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도의 재정 상태가 지금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강원도의회가 지난해 강원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결산 심사를 했습니다. 1년 살림살이 잘 했나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좀 따져보는 과정이었는데요. 실제 돈 집행 어디에 썼는지 이 문제점과 또 실제 사업 실적까지 알 수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바로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설명을 해드리자면 강원도의 1년 수입 가운데서 쓰거나 또 2월 반납한 돈을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돈, 이걸 순세계 잉여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세입 추계를 잘 못하거나 제대로 못한 불용사업들이 많으면 이 순세계 잉여금이 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지난해에만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예, 그동안 지방 재정은 어렵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 이렇게 반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네, 일단 강원도의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강원도는 지난해 워낙 경기가 침체됐고 또 국세 감소 이런 상황들이 급변해서 정확하게 수입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국세 축에도 상당히 많은 오차를 보였잖아요.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2020년 이후에 계속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2천억 원대라는 점은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특히 지난해에는 이렇게 돈이 남았는데도 정작 빚 갚는 데는 쓰지를 않아서 강원도 의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또 반대로 돈을 좀 안 써도 되는 곳에 써서 좀 지적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민간단체 등의 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을 보조사업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강원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나서 잘했는지 성과를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평가 점수가 낮은 사업, 그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보면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2022년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 400개 정도의 사업이 미흡 또 매우 미흡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0%가 이듬해에 다시 도비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이럴 거면 애초에 보조사업 평가 왜 하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강원도에서는 좀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강원도 먼저 미흡이나 매우 미흡 사업 가운데서 실제로 예산에 편성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통합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해서 그 개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 다른 해명은 이겁니다. 다소 부진한 사업이라고 해도 지역이 민원이 많은 사업이거나 또 연례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자꾸 발생하느냐 이거일 것 같은데요. 일단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작에서부터 평가를 거쳐서
그 차기 사업 예산 반영까지는 통상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 평가 결과가 바로바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성과 평가를 제대로 예산 편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의무 규정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해야 할 것도 많고 좀 상황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뭐 부동산 관련해서 국세 감소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감세를 하는 쪽으로 자꾸 얘기가 좀 많아지고 있죠. 네,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 종부세 폐지 논의 또 이어서는 상속세율 하향 같은 다양한 방안들이 중앙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는 줄 타격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우리가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 정치권에 요구해야 될 거는 뭔지 이런 논의들이 좀 부족합니다. 네. 지역 행정이나 정치권의 목소리도 아주 작은 편이고요. 이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이런 논의에 지역 사회가 참여를 하고 또 대안을 모색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엄기숙 기자였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